안녕하세요. 네, 한국사 노문석입니다. 자, 오늘은 Q&A 짤강 학습 관련 질문인데요. 오늘 내용은 사실은 예전에 카페도 올라왔는데 오늘 내용은 이게 현장 질문이에요. 현장. 그래서 현장에서 중국 만주지방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막 지명들이 나오는데 사실 우리나라 지명도 헷갈리는데 그죠? 자, 그래서 너무 헷갈려요. 너무 헷갈려요. 그게 질문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북만주, 남만주, 그 다음에 북한도, 서간도, 그 다음에 요동, 요서. 그래서 진짜 중국 지명 때문에 토할 것 같아. 이제 이런 얘기야.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질문이 나와서 저희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냥 편안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필기하시고 그럴 것도 없고요. 저희 이제 필기 노트에 있는 지도입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 딱 지도 보시면 한국사 좀 공부하신 분들은 자, 이거 어느 시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4세기 백제 전성기야. 그래서 제가 이걸 꺼낸 이유는 다름이 아니고요. 여기서 제가 지명을 좀 정리해 드리려고 갑니다. 일단 이게 우리나라 강은 아니고요. 중국 강이에요. 그래서 중국의 하천인데 어차피 지금 우리가 중국 만주 쪽 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중국 만주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의 위에 북쪽을 통칭해서 부르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전통적인 건 여기가 이제 중국의 만리장성인데 중국의 만리장성 한쪽을 중국 애들이 중국의 본토라 그래요. 그리고 자, 중국 애들이 볼 때 동북이죠. 그래서 제가 중국 발음을 잘 못해서 그런데 제가 중국을 잘 안 해서 근데 이제 중국 애들 발음은 약간 뚱빼이 이렇게 약간 들려요. 그래서 동북 되죠? 그래서 뚱빼이. 그래서 자, 북경을 그래서 베이징이라 그러잖아. 중국 애들이. 그죠? 자, 그런 것처럼 그래서 뚱빼이. 그래서 동북, 동북 전체, 이 동네 전체를 만주라고 합니다. 일단. 됐죠? 자, 그 다음에, 요소와 요동인데, 요소와 요동 얘기부터 먼저 해볼게요. 자,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지명이 중국의 하천이 하나 그러는데, 얘가 뭐냐면, 랴호허라 그래요, 얘를. 됐죠? 그런데 이것도 제가 중국 발음을 잘 못해서 중국 애들이 하천 이름을 발음할 때 이렇게 들으면 약간 우리 한국 사람이 들으면 약간 이게 흐 발음 나게 들려요. 그래서 황흐, 랴호흐 이렇게 약간 이렇게 들려. 중국 못해서. 자, 그런데 이게 랴호허 강이거든요. 그런데 이 랴호허 강을 중국 애들은 이렇게 발음하는데 우리는 뭐라고 발음하냐면 우리는 얘를 요하라고 불러요. 요하. 됐죠? 그래서 하천 이름이에요. 자, 그래서 이 하천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우리 땅에 있는 건 아니지만 요하라는 하천을 기준으로 요하의 서쪽이다. 그래서 요서. 됐죠? 자, 그럼 요 동네는 뭐가 되겠어? 그렇지. 요하의 동쪽이잖아요. 그래서 이 동네는 뭐라 그런다? 요동이라고 합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 동네 요동 요서라는 이 지명은 자, 어떻게 나온 거야? 어떻게 나왔냐면 요하라는 강을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런데 우리가 수업을 할 때는 일단 제일 처음에 얘를 만나는 게 어떻게 만나냐면 이 요하 강 일대에 요서와 요동을 합쳐서 자, 이 동네를 뭐라 그러냐면 이 동네를 요령이라 그래요. 요령. 됐죠? 또는 요령성이라 그래. 근데 이걸 중국 발음으로 하면 여러분 중국 거보다 이렇게 이런 말 못 들어봤어요? 랴오닝성이라고 부르는 거? 그게 요거야. 그러니까 이거 봐. 랴오닝, 그러니까 랴호흐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요쪽에 우리가 중국의 동북 삼성이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요쪽이에요. 그래서 요하랑 요서, 요동 요쪽 일대를 다 합쳐서 요령 또는 요령성 일대. 그러면 요 얘기는 우리가 언제 하느냐? 이 얘기는 언제 하냐면 고조선 할 때예요. 우리나라 최초 왕조 고조선이 어디서 출현한 거야? 요령에서 한반도. 되죠? 한반도의 북부. 그래서 자, 이 지역에 비파형 동검, 미송리식 토기 또는 탁자식 고인돌이 발견되는 지역이 자, 고조선의 영역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오늘 우리가 추정하잖아.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요령이라고 할 땐, 요령성이라고 할 때는 요하와 요동, 요서 다 합친 말이야. 그죠? 두 번째. 자, 요소와 요동인데 요소와 요동은 요하를 기준으로. 그래서 실제로 요소 얘기는 언제 나오냐면 지금 이게 4세기 백제 전성기 지도잖아요. 그죠? 그래서 4세기 근초고왕 때 요소에
백제군이 주둔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우리가 백제편에서 하는 거야. 그죠? 자, 그 다음에 요동. 요동은 그럼 언제 하느냐? 자, 고구려가 국내성으로 천도한 이후에 세력을 계속 확장하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나중에 고구려가 어디를 차지하는 거야? 바로 이 요동과 요동 일대를 쫙 고구려가 차지하는 거지. 되죠? 그 다음에 여기가 이름이 요동이니까 이렇게 바다 쪽으로 튀어나와 있는 얘 있지? 얘는 뭐라 그러냐면 요동 반도라 그래요. 됐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그럼 지명 일단 요 얘기는 다 했다. 여기까지 됐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여러분 근현대사에 가면 이게 조금 더 헷갈릴 수 있는 게 우리가 전근대사의 중국 지명을 부르거나 중국 이름을 부르는 거랑 근현대사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전근대 지역에선 전근대사 때는 그냥 우리식의 도금을 해요. 우리식의 도금. 됐죠? 그러니까 지명도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요하, 요동, 요서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사람 이름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 당태종 이세민 또는 주나라를 세운 명나라를 세운 그래서 뭐 홍무제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이렇게 말을 그냥 우리가 그대로 우리식 발음으로 하는 거야. 됐죠? 주원장. 됐죠? 이제 주원장이 순간적으로 제 발음이 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주원장 뭐 예를 들어 당태종 이세민 이렇게 얘기해. 그런데 이게 근현대사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면 근현대사는 중국식으로 발음을 해줘요. 중국식. 물론 중국이랑 똑같지 않지. 어차피 우리 중국 발음 못하잖아. 그죠? 자, 그래서 여기를 요하가 아니라 뭐 랴호흐 뭐 이렇게 표기를 해주는 거야. 이해됐죠? 그 다음에 모택동이 아니라 예를 들어 마오쩌둥, 등소평이 아니라 떵샤오핑 이렇게 발음해줘요. 그 다음에 뭐 장개석 같은 경우도 짱제스. 물론 이제 두 가지 발음을 다 쓰긴 하는데 중국 발음에 비슷하게 써주는 거야. 이게 약속이에요. 약속.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요서와 요동, 그 다음에 요령성 일대에 대한 얘기를 다 했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건 근현대사에 가면 요 동네가 또 나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 동네가 나올 때 그러니까 러일 전쟁의 청일 전쟁의 결과 그러니까 이 요동반도를 중국으로부터 일본이 뺐거든요. 됐죠? 그런데 이러면서 극동아시아에서 일본 세력이 너무 커지는 거야. 그래서 러시아가 프랑스, 독일 끌어들여서 삼국 간섭을 통해서 이걸 저지시켜요. 그런데 이때 그 요동반도를 근현대사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중에 랴오뚱이라고 나와요. 왜 그러냐면 근현대사가 됐으니까. 여기까지 됐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요소, 요동까지 말씀드렸고요. 자,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이번에 근현대사인데 근현대사에 가면 뭐 똑같은 얘기인 것 같은데 머리 아파.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얘기지. 그래서 우리나라 그 무장독립전쟁 특히 독립운동 기지건설 이러면서 이런 지면들 막 엄청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뭐라 그러냐면 뭐 남만주의 삼원보 그 다음에 뭐 북간도의 왕칭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연해주의 블라디보스톡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자, 그 얘기 해볼게요. 이거는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스트레스 받는 지도고요. 그래서 좀 지도를 단순화시켜서 자, 똑같은 지도예요. 자, 보세요. 이렇게 되는 거야. 얘가 기준이 뭐냐면 기준이 이렇게 됩니다. 여기 우리나라의 민족의 명산 백두산이 있죠. 그래서 백두산을 기준으로 잘 보세요. 그러니까 백두산을 기준으로 해서 이게 간도를 나누는 건데 일단 간도가 이렇게 되는 거야. 우리나라 국경선 바로 위는 통칭 뭐라고 부르냐면 보세요. 간도 됐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국경선에서 먼 위에 저 위에 멀리 멀리는 뭐라 그런다? 얘를 만주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 명칭이 그러니까 정근대사는 그냥 크게 이 동네를 그냥 우리가 만주라고 불렀잖아. 그래서 만주는 고구려의 땅이었고 발해의 땅이었지. 그치? 자, 그런데 근현대사에 오면 이 지역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불러줘요. 되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 국경선의 바로 위는 물론 이게 통칭 만주인데 대신에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좁은 의미로 쓰는 거야. 그래서 바로 위에는 간도. 되죠? 그 다음에 먼 쪽은 만주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 다음 근데 이 간도를 다시 둘로 나눕니다. 자, 간도를 어떻게 나누냐면
자, 간도는 여기 지금 백두산이 있잖아요. 그러면 백두산의 북쪽의 간도는 북간도라고 해요. 여기까지 되시죠? 그 다음 두 번째. 자, 여러분 백두산 입장에서 봐봐요. 백두산 입장에서 보시면 자, 이쪽의 간도는 서쪽이죠. 백두산 입장에서는 서쪽이잖아. 그래서 자, 요 동네 간도는 뭐라 그러냐면 서간도라고 불러요. 되죠? 자, 다시 백두산을 기준으로 북간도, 서간도. 됐죠? 됐지? 두 번째. 근데 실제로는 이 동네를 서간도라고 부르는 이 말은 오히려 무슨 말을 더 많이 쓰냐면 남만주라는 말을 더 많이 써요. 그래서 위에 이 간도를 뺀 위에 만주 있죠? 이 만주는 또 뭐라고 부르냐면 북만주라고 불러요. 됐죠? 그래서 북만주에 대비해서 남만주라는 표현도 많이 쓴다. 됐죠? 특히 이게 일제강점기, 그러니까 근대사회전기에 일제강점기에 가면 이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여기까지 되죠? 네. 그래서 자, 그럼 이제 좀 지역이 정리가 됐나? 그러니까 앞에서 공부할 때 아, 진짜 신발 하고 진짜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야. 봐요. 아까 여기를 조금만 더 가잖아? 여기 지금 이제 없어. 근데 여기 조금만 더 이렇게 나가지? 응? 그러면 이게 뭐냐면 이게 요동반도야. 그러니까 이쪽에 이렇게 하천이 흐르는 게 아까 방금 전에 요하라 그랬잖아. 요하. 그러니까 조금 아까 우리가 고구려 신라 백제라고 말할 때 그때 요 동네 지명은 사실은 요동이었어요. 요동. 우리가 좀 전에 요 동네를 요동이라 그랬잖아. 그죠? 자, 그런데 또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하냐면 남쪽 만주다. 또는 서쪽의 간도다. 간도 중에 서쪽이다. 그래서 이렇게도 불러요. 그래서 지금 다른 지역보다 제가 볼 때는 요 동네 지명이 좀 헷갈릴 수 있어요. 됐죠? 그러니까 전체 통칭은 만주인데 구체적으로 말하면 남만주인데 그 다음에 간도로 말할 때는 서간도인데 그 다음에 요하의 동쪽으로 말할 때는 진짜 신발 맞죠? 요동이다. 근데 동네가 같은 동네. 되죠? 네, 요거. 이렇게 된 거예요. 됐죠? 네, 그래서 앞에 정대사랑 좀 다르게. 되죠? 자, 하나만 더. 자, 마지막. 우리나라 여기 이렇게 해서 이제 백두산에서 큰 하천이 두 개 발원하거든요. 하나는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동해로 나가요. 얘가 두만강이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렇게 흘러서 자, 서해바다로 나가요. 자, 얘는 압록이에요. 압록강이에요. 그래서 하천 두 개인데 맨날 둘이 헷갈릴 수 있지? 어렵지 않아. 자, 요게 뭐야? 우리나라 한반도에서 가장 위에 있지? 가장 머리잖아. 가장 머리. 두만이야. 됐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 단일하천으로 얘가 제일 길어. 그래서 봐요. 백두산에서 엄청 한참을 가지. 그럼 내려오는 압력이 장난이 아니겠죠? 그래서 압록강이에요. 되죠? 네, 그래서 압록강, 두만강. 되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계속. 그런데 두만강 위쪽 동네는 원래는 이렇게 돼. 원래 우리는 러시아랑 국경선을 맞닿지 않아요. 그래서 잘 보세요. 그냥 편하게 들으세요. 요 위에가 싹 다 아까 얘기했던 그냥 만주인 거야. 됐죠? 근데 여기 변화가 생겨. 그러니까 1860년 모르셔도 됩니다. 세계사예요. 1860년 일명 에로 사건이라는 게 터져요.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2차 아편전쟁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1860년 2차 아편전쟁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큰형님 그러니까 집 베이징이 털린 거야. 그러니까 영프 연합군의 연합공격으로 함락이 되고 청나라 황제가 서쪽으로 도망가는 그래서 청나라가 아주 개망신을 당했어. 그죠? 근데 이 심각한 상황을 누가 해결해 줬냐면 러시아가 이 문제를 중재해 준 거야. 그래서 북극곰 러시아가 내려와서 그래서 우리 짜장 형님을 도와주신 거야. 그러니까 됐죠. 그런데 문제는 이 결과 자 이걸 중재해 줬던 러시아와 청나라가 그래서 맺게 되는 조약이 뭐냐면 베이징 텐진 조약이에요. 그래서 이 베이징 텐진 조약으로 자 청나라는 자 지금 보시는 이 옆에 땅을 자 러시아에게 넘겨주게 돼요. 할양을 하게 돼. 여러분 할양이라는 건 뭐냐면 한 나라가 한 나라에게 땅덩어리를 띄워서 그냥 공짜로 주다시피 해서 주는 거야. 이걸 할양이라고 그래.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땅을 청나라가 러시아한테 뺏깁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동북아시아에 변화가 생긴 거야.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러니까 이쪽 동네는 원래 여기까지가 전부 청나라였거든요. 됐죠? 그리고 요 뒤에가 러시아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청나라랑 만날 일이 없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자, 베이징 텐진 조약을 체결하면서 이 땅을 청나라 뺏겼어. 그래서 청나라 때문에 우리가 변화가 생긴 거야. 그래서 이쪽 국경선이 어떻게 바뀌냐면 이쪽 땅을 뺏기고요. 이쪽의 국경선이 그러니까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세요? 그래서 이쪽에 누가 내려온 거야? 원래 우리는 이제 러시아랑 맞닿은 적이 없는데 러시아랑 맞닿게 됐어. 됐죠? 그래서 북극곰 러시아가 이렇게 내려온 거야. 그래서 뭐야? 우리는 여기서 러시아를 만나게 된 거죠. 됐죠? 자, 이렇게 되면서 여기 지금 보세요. 그대로 읽을게요, 제가. 바다와 접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두만강 위에 쪽에 자, 바다 해자에 접할 연자를 써서 이쪽 동네는 뭐라 그러냐면 연해주라고 분리해서 얘기해요. 됐죠? 그래서 이 동네가 뭐다? 바다와 접하고 있다. 연해주예요. 그리고 연해주 지역이 굉장히 중요한 건 그 1860년 아까 얘기했지만 러시아가 청나라로부터 뺏었잖아. 그래서 러시아가 이 지역을 개발할 때 이 지역을 이제 막 개발할 때 그러니까 조선인들이 이 땅에 막 넘어오는 걸 장려를 해요. 그래서 1910년 국군비탈 전부터 이미 우리의 조상들이 이쪽으로 많이 넘어갔던 거예요. 되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도, 복잡한 지도 한 번만 더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요 동네가 뭐라고요? 요 동네를 바다와 접한다. 그래서 얘를 연해주라고 한다고. 거기에 가장 대표적인 도시가 블라디보스톡이에요. 그래서 보면 여기에 우리의 독립운동이 굉장히 많은 거야. 왜? 조선인들 많이 살았으니까. 이해되셨나요? 그 다음 다시 한번 복습하면 백두산을 기준으로 해서 자 북쪽 여기가 뭐라고요? 북간도. 그 다음에 가장 스트레스 받는 게 이쪽 동네인데 자 백두산의 서쪽 동네 있죠? 그래서 이 동네는 삼원부를 중심으로 해서 이 동네를 뭐라 그런다? 서쪽간도, 서간도. 그런데 위에 있는 이 위에 전체 자 간도를 뺀 만주를 그냥 만주 또는 얘를 북만주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북만주에 대비되는 말로 남만주라고도 해요. 되죠? 근데 이 동네가 아까 우리가 정근대사에서 배웠던 걸로 얘기하면 그럼 여러분 요 동네잖아. 요 동네. 그죠? 지금 우리가 이 동네 얘기하는 거잖아. 그럼 이제 이 동네가 앞에서 우리가 배울 때는 정대에서는 사실은 요 동이라고 배웠던 그 동네예요. 여기까지 되신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자 중국 만주 지역에 나오는 지명이 사실 헷갈려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럴 수 있죠. 그죠? 그래서 만주는 전체에 대한 통칭. 됐죠? 그리고 다시 자 근데 그 중에 간도를 뺀 만주를 북만주. 되죠? 네. 그리고 자 이 북만주에 대비되는 말로 서간도를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른다? 남만주라고도 한다. 됐죠? 그리고 사실은 이 남만주라는 건 크게 보면 사실은 요동에 포함되겠죠. 우리가 정은대사에서 배웠던 요동의 한 부분이 우리가 근현대사에서 얘기하는 남만주가 되는 거예요. 서간도. 여기까지 됐죠? 자, 그 다음에 요선은 별거 없어요. 요선은 오직 4세기 백제. 됐죠? 그 백제 얘기를 제외하고서는 우리가 요소 얘기를 할 일은 없어요. 이거 좀 많이 멀지. 그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중국 만주지방의 지명. 자,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네. 다음에 다른 질문을 통해서 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에요. 됐죠? 그래서 마지막까지 파이팅!